반갑습니다. 미래의 로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체적인 작업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경우에는 UI, UX라고 엄청 신경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 방향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 이런 식으로 직관성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쉽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파워밀이라는 프로그램은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고 이런 UI, UX는 조금 부차적이다 보니까 아이콘들의 순서가 이곳저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작점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파워밀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로는 모델 불러오기, 그리고 두 번째에는 블록 설정하기, 세 번째에는 공구를 설정하고, 네 번째에는 툴패스를 생성하고, 다섯 번째는 NC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NC 데이터를 뽑는 단계까지 아이콘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은 꼭 배우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밀은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부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5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단계에서 첫 번째 모델 불러오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모델 불러오기는 파일에서 모델 불러오기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딱히 지금은 파일이 없으니까 예제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예제 파일 중에 제가 주로 쓰는 게 카울링이기 때문에 카울링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면 다음과 같은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와이어 프레임만 보이도록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쉐이딩이라는 요거를 활용하셔서 살을 입히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가 기능들은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계 모델 불러오기가 끝났습니다. 모델을 불러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설정해야 되는데 블록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소재 블록을 설정하는 아이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2단계 블록 설정하기 아이콘을 탁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여기서 각종 수치들을 입력하셔도 되지만 지금 저는 자동으로 계산 버튼을 톡 눌러서 위아래 좌우가 딱 맞아떨어지는 위아래 좌우 그리고 앞뒤 사이즈도 딱 맞아떨어지게 블록을 자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계산 버튼만 톡 눌러줬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여기서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톡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2단계의 블록 설정하기가 끝났습니다. 자, 2단계가 끝났으면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3단계는 공구 설정하기로 설정하는 아이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공구 설정하기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는 여기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공구 만들기를 눌러서 엔드밀을 눌러주시면 평 엔드밀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지름을 예를 들어서 10mm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노란색 공구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되고 공구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닫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공구 설정하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공구 번호 1번은 그 MCT에 있는 오토 툴 체인지의 매거진 넘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닫기. 자, 그러면 5단계 중에서 3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3단계가 끝났으면 이번에 4단계 툴패스 뽑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툴패스 뽑는 단계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툴패스 전략에 들어가서 황삭에서 황삭 버튼 눌러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수많은 아이콘들, 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건너뛰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건드려 보겠습니다. 툴패스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은 저는 황삭이니까 황삭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 여기서 모드 옵셋 가공 방향은 하향으로, 공차는 0.1로, 스텝 오버는 예를 들어서 7mm, 스텝 다운은 예를 들어서 2mm로 지정을 한 다음에 계산 버튼을 톡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의 로딩이 진행된 다음에 조심하세요 라는 창이 뜬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녹색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미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녹색 툴패스를 사람 손으로 생성할 수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컴퓨터의 힘을 빌리게 되는 거고, 이 녹색 선을 나중에는 G코드화 시켜서 기계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황삭이 끝났고 원래 4단계 툴패스 뽑는 단계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황삭만 끝났다고 다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얼마나 깎이는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탭, 요 아이콘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황삭을 누르시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데 속도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시면 이러이러한 길을 따라서 가공을 합니다 라고 사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나면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판단이 서시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멈추면 되는 겁니다. 자, 황삭이 끝났으면 정삭을 한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툴패스 전략에 들어가시면 황삭이 아니라 정삭에서 이번에 저는 옵티마이즈 등고선을 들어가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툴패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이럴 할 것인지 부드럽게 할 것인지 각각 지정을 하고, 가공유연은 얼마를 둘 것인지 지정을 한 다음에 저는 스텝 오버를 예를 들어 한 1mm로 한번 줘볼게요. 1mm로 주고 계산 버튼을 톡 눌러주시면 1mm의 스텝 오버 간격으로 이렇게 툴패스 녹색 선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길을 따라서 이제 공구가 엔드밀이 회전을 하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황삭, 정삭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 툴패스라는 이 탭에 보시면 이렇게 황삭, 그리고 옵티마이즈 등고선이죠. 요거는 정삭인데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툴패스 작업 4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5단계, 마지막 단계인 NC 데이터 뽑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NC 데이터를 뽑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이 NC 프로그램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NC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NC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여기서 각각의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NC 프로그램의 하위 트리를 들어가시면 1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1번이 아니라 이름을 테스트라고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어있는 이 칸에다가 황삭과 정삭이라는 이 툴패스, 제가 만든 툴패스를 집어넣어 줄 건데, 집어넣는 위치는 이 두 놈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 쏙 끌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 아이콘 단축키와 비슷한데,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정삭을 다시 눌러주시면
중복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까는 비어있는 칸이었는데 지금은 황사과 정삭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름을 지정했고 출력될 파일의 위치를 지정했고 그리고 옵션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요 놈을 한번 선택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각종 값을 지정한 다음에 출력 버튼을 탁 눌러주시면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23,316줄이 생성되고 포스트 프로세스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작업이 마무리되게 된 것입니다. 자, 파워밀을 활용한 작업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1. 모델 불러오기 모델 그리고 2번 블록 설정하기 3번 공구 설정하기 4번 툴패스 생성하기 5번 NC 데이터 뽑기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흐름은 지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결과물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에 다음과 같은 G코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 손으로 이 G코드 한 줄 한 줄을 짜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 형상의 지나가는 길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파워밀 굳이 안 쓰고 사람 손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 손으로 이거를 일일이 짜기가 힘들고 그리고 몇만 줄이나 2만 줄 가까이 됐죠. 이 많은 양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지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파워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나중에 MCT에다가 입력시켜 주시게 되면 스핀들 모터 헤드 부분이 이 G코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재료를 가공하게 되는 것이죠. 파워밀을 활용한 가공, MCT 가공 방법은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흐름이며 이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기능들을 배워나가시면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한번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